세 번째 주제 남았는데, 자, 후다닥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이고, 저 이상한 댓글 하나 때문에 핏대를 올렸더니, 방송 진행에 지장이 생겼네요. 핏대 한번 올리고 나면 갑자기, 모든 생각이 그 하나에 집중이 돼가지고 다음 순서 진행하기 좀 어려워요. 자, 잠시 진정하고 분위기 바꿔서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제가 벌써 한 2주 전쯤에 김주현 민정수석 얘기를 했었어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 내란 세력의 실세이다. 숨어있는 내란 세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아마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움직여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작을 할 수도 있다. 당장은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무렵쯤 되면 바로 이 김주현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예로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얘기를 했었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른바 계엄령 문건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이 조현천이라는 애 결국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안 외국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현천이 도망갈 수 있도록 당시 검찰과 군 검찰이 조현천에 대한 출국 금지를 안 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 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미국에 송환 요구를 안 했어요. 미국이 다른 경우는 송환에 좀 적극적이지 않으나 이렇게 계엄령 선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차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현천이 미국에서 2, 3년을 꾹 눌러앉아 있다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들어왔고 결국에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 한마디로 그 작전을 짠 게 누구였겠느냐. 결국 검찰 아니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김주현도 윤석열이 처벌을 안 받고 풀려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른다. 검찰을 동원해서 그런 꼼수를 쓰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다. 근데 아직까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그 김주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김주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이 사람은요, 검찰들을 동원해서 내란 세력의 복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윤석열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꼼수 작전을 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석열은요, 일단은 잡혀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속될 거고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뭐 무죄 이러면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벌써 그 단초를 조금씩 흘리고 있죠. 그게 뭐다? 예, 수사권 문제예요. 수사권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이들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딱히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돈봉투 사건이면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검찰이 떡하니 송영길 대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되게 황당무계합니다. 사실 이 송영길 대표 이 돈봉투 사건 요거는요 공수처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검찰에서 떡하니 했죠. 또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공수처 사안이에요. 뭐 따질 게 뭐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사건이 공수처 관할이냐 검찰 관할이냐 따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 사건이 공수처 관할이 아니다. 경찰 관할이 아니다.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런 게 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이에요. 수사권 가지고 우리가 시비 이렇게 토론과 시비를 붙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갑자기 이번에 내란 사건 두고 경찰이 해야 되네, 검찰이 해야 되네, 쌩 난리가 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볼 땐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벌써 이미 검찰이 김용현을 기소를까지 해버렸죠. 나중에 결국에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데 김용현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다. 따라서 김용현은 무죄.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김용현이 무죄 나오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꾸 굴러가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데 수사 중단시키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만 딱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특검이에요. 특검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딱 좋아. 제일 깔끔해. 근데 특검은 지금 최상목이고 그 앞에 한덕수고 계속 막고 있죠. 자, 뭔가 좀 자기들끼리 꽉 맞춰서 이렇게 악귀가 맞게 굴러간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수사권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정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은 한덕수나 이런 내란 세력들 때문에 출범을 못하고 있고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맞물린다면 누군가 작전을 짜고 지휘하는 자가 있겠네요? 그게 누굴까요? 저는 김주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주현이 민정수석이죠. 검찰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할 때 누구를 통한다? 민정수석을 통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막 날뛴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검찰을 꽉 자기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쥐는 역할을 김주현이 했죠. 김주현 앞에는 한동훈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척을 지기 시작하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다? 김주현이 한 겁니다. 한동훈으로부터 검찰 지휘권을, 검찰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아온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이죠.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행태,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김주현이 있는 거지. 검찰이 지금 막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심우정 그런 거 할 줄 모르네. 좀 솔직히 약간 또 디디한 놈이에요. 등신이에요, 등신. 누군가가 코치를 하고 누군가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심우정이라는 사람은요, 지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지 살할 길만 찾는 놈이지 이렇게 뭔가 사건을 기획한다 그런 거 하는 놈 아니에요. 기획은 옛날부터 다른 놈이 했고 심우정은 실행만 했던 놈이거든. 그럼 누가 지금 이거를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애시당초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놈이 못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김주현은 현재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짜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고 나니 언뜻 드는 생각이 있네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복귀하제 임명이 되지 않으면요. 헌법재판소 사실상 선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사건도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뭐 권한대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윤석열이 지배권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관 6명 중에 1명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바람에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왜? 무한정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들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헌법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는 솔직히 탄핵 인용 결정 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시간을 끌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만 되면은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없어요. 아니 어느 얼빠진 놈이 윤석열 내란 일으킨 거를 그게 무혐의라고 하겠어요. 그럴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윤석열을 처벌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못 움직이게 딱 틀어막는 거지. 누군가가. 설령 이들 중에 누군가가 수사를 한다든지 치고 나갈 경우에 그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함정도 파뒀어. 지금으로서는 공수처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제일 큰데 공수처가 치고 나갈 경우에 야 공수처 너희들 수사권 없어.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경찰이 치고 나가려 그러면은 야 경찰 니들 영장 안 내줄 거야. 요렇게 해서 주저앉힌단 말이야. 그리고 검찰도 역시 수사권 없는 상태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막 해. 그럼 뭐예요? 네.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아니 몇 달 뒤에 윤석열 무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권 없는데도 수사를 했어. 그러니까 무죄 땅땅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함정을 여러 군데 파놓은 거야. 이 함정이 있는 거 다 아는 사람은 또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수처고 경찰이고 발 한 발을 못 내딛는 거야. 그러면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못 움직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못 움직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려면 특검이 필요한데 특검은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가로막고 있고 그게 아니면 헌법재판관들 추가로 3명을 임명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덕수랑 최상목이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하나 결정되는 거 없이 몇 달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겠지. 그렇게 되면 지들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짜고 있죠. 자, 근데 이 작전은요, 꽤 그럴싸하고 듣기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지휘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잘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진행이 잘 안 되는 작전이야. 그 누가 하겠어? 윤석열이 해? 아니, 윤석열이 그런 거 할 능력 없어.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해? 아니, 걔도 그런 능력 걔는 그런 그릇도 안 돼. 윤석열은 머리가 안 되고 심우정은 그릇이 안 돼. 그럼 누구? 한동훈?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로 척 졌는데 유일하게 그런 작전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놈이 요놈이야. 얘는 지금 내란 세력의 복귀 음모를 짜고 그 음모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은 유리하다. 왜 윤석열이가 100일만 끌면 된다. 3월달까지만 버티면 이긴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게 무속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법리적으로 실행시켜주는 것도 있는 거지. 그게 누구 요놈?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김주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김주현은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그 그림자가 포착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란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날 12월 4일 날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인가 뭔가를 했다 그러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이들이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셋 다 윤석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죠. 박성재는 검사 출신이고요. 이상민은 충암고입니다. 이완규 검찰에서는 이 사람 빼놓고 뭐 일을 못해. 윤석열과는 아주 각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안가에서 모여서 뭔가 회의를 했어.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이 더 참석했대. 바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예, 바로 김주현이 있었다는 거죠. 박성재고 이완규고 이날 모임, 안가 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모였느냐? 송년회라고 모였대. 앞으로 모이기 힘들 것 같으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으니 우리 얼굴이나 보자 라고 해서 모였대. 아니, 계엄 선포해가지고 그 쌩 난리가 나고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지들은 모여서 송년회를 했다고? 안가에서? 이 개새끼들. 문제는 그 안가가 청와대에 부속된 건물이라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거란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운영하는데 대통령은 또 없었대.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2차 계엄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이 자리에 모였었다는 것 자체가 2차 계엄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군대를 앞세운 1차 계엄에 이어서 2차 계엄은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서 소프트하게 이른바 연성 쿠데타, 연성 계엄을 할 수 있다. 내 연성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건 실패했지만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좀 연성으로 진행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려면 누구 법무부 행안부 동원하는 게 당연했던 거지. 아니 그리고 계엄령 때문에 생 난리가 났는데 주무부처 장관들이 송년회 열려고 안가까지 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아, 이거부터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뻔뻔스럽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특히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김주현이 참석했다는 거죠. 당시 참석자는 적어도 5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JTBC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차가 5대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5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5명 이상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다 나왔네. 검찰 출신인 김주현이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을 컨트롤해요. 검찰을 컨트롤하는 거 법무부 장관, 경찰을 컨트롤하는 건 행안부 장관. 그러면 김주현과 행안부, 법무부가 있었다는 건 검찰, 경찰을 움직이려고 모인 거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도 검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론적인 베이스 제공을 많이 합니다. 검찰이 뭐라고 헛소리 막 떠벌떠벌 하죠.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논리의 상당수는 이완규가 만들어낸 논리예요. 검사들 사이에서 이완규는 브레인으로 통합니다. 이론가로 통해요. 그래서 검찰한테 유리한 검찰 입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주로 이완규인 거야. 그렇다면은 김주현이 주도를 하고 검찰은 박성재가 움직이고 경찰은 이상민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 뒷받침을 이완규가 해주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2차 계엄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다? 사실은 이 김주현이라는 놈이 윤석열 정권에 숨어있는 진짜 실세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냐? 간단합니다. 한동훈이 하던 일을 지금 김주현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한동훈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싸우기 전까지만 해도 정권 실세였죠.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정권을 좌우하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동훈이다. 한덕수가 아니라 한동훈이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덕수가 자기 비서를 뽑는데 그 비서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예,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덕수의 비서관을 검사로 뽑아가지고 보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사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 그때 여러분 그 2020년 5월 6월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덕수의 이 비서실장인가 하여튼 뭐 주요 비서로 검사가 한 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 검사 파견을 누가 했겠어? 한동훈이 했지. 결국 뭡니까? 그 사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동훈이 실세였고 국무총리 역할도 한동훈이 했다. 이 얘기인 거지. 한덕수는 지금은 지가 엄청 실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걔는 그냥 뭐였다? 허수아비였어. 실제 정권을 운영하는 거는 한동훈이었죠. 근데 이 한동훈이 갑자기 뭐 국힘당으로 가가지고 당대표 하는데 그 와중에서 윤석열하고 사이가 벌어져 버렸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한동훈이 나가리 되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구? 김주현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실세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한동훈에서 김주현으로 바뀐 거죠. 자,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으면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한동훈은 가만히 있었을까? 뭔가 엄청난 역할을 했을까? 예! 뭔가 엄청난 역할을 했겠지. 그게 당연하지. 근데 그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다고? 김주현이 하고 있다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거죠. 김주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제2의 한동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이 옛날처럼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면 한동훈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지.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제2의 한동훈 자리를 메꿔준 김주현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야.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야. 어쩌면 윤석열은 얘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과거에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아주 사이가 좋을 때 윤석열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오 잡는 것밖에 없었어.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었어. 누가 한동훈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한동훈이 쪼르르 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제가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불러와가지고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지금 국회의원 되시는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거의 쌍욕을 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역시 윤석열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쌍욕 들었다. 거의 한 대 칠 기세더라.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한동훈이 가서 꼰질렀기 때문이야. 자, 아무튼 원래부터 윤석열은 그렇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가오 잡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일은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한동훈이 했고 지금은 김주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김주현 내란 사태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까? 만약에 2차 계엄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면 김주현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어, 이번에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동훈 윤석열 사이가 벌어지면서 검찰이 사실 한동훈의 지배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윤석열이 그 검찰에 대한 그림력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됐어. 한동훈 쪽으로 다 사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검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되찾아온 게 김주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누가 지휘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한동훈이 건재해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한동훈은 이 내란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어? 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차 기업 음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차 기업 음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음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김주현. 윤석열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연수원은 김주현이 5년 이상 선배입니다. 이 사람은 검찰총장 빼고 다 해본 사람이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 사람이 했어요. 법무부 차관도 했고 대검 차장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김주현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일이 아무리 부당해도 토달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강기갑 그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참 국회 폭력 사태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때 국회 폭력 사태 이 논란이 났을 때 김주현이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법무부가 손을 못 대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만이 법무부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는 앞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누가 합니까? 김주현이 와서 해요. 아니 김주현 씨도 검사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지. 알지만 시키니까 한 거야. 예, 시키면 하는 사람이에요. 시킨 일이 아무리 말도 안 되고 법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키면 하는 사람이 김주현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누구냐, 주군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간도 쓸개도 빼어줄 수 있고 망나니가 되라면 망나니가 되고 암행어사가 되라면 암행어사가 되고 폭력배가 되라면 폭력배가 되는 자가 바로 김주현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니 더 위험한 인물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국회 폭력 사태 얘기할 때 여기 보면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사람. 한명숙 총리한테 누명을 씌운 바로 그 원유, 바로 김주현입니다. 얼마나 숭악한 놈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도 될 때까지 저지르고 보는 사람.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내란 사태에서 뭔가를 했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도 잘 알 거예요. 자, 더 두려운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사실은 김주현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물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탄핵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들은 모두 김주현 사람이고요. 김주현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심우정 같은 경우는
김주현이 법무부에서 뭐 실국장, 뭐 법무부 대변인 이런 거 할 때 그 밑에서 과장 했던 사람이에요. 이창수는 또 그 밑에서 평검사 했던 사람이고 꼬붕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의 핵심적인 지위를 안고 있고 핵심적인 지위에 있고 그 핵심적인 지위를 핵심적인 인물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김주현인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법정 전략, 현재 내란 수사의 방향까지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자, 아직까지 그런데 김주현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허점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놓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